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언론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내일이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태양절이 김일성 생일을 가리키는데 왜 그걸 태양절이라고 표기를 하는지 정말 이거 무슨 법적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보다 더 높은 태양절입니까? 그러면 김일성이가 민족의 태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태양절이라는 말을 굳이 한국 사람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겁니다. 이 제대로 표기를 하려면은 지금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다 그렇게 씁니다.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폴포트라든지 이런 자들을 쓸 때는 꼭 앞에 딕테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반드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이렇게 써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 되려면은 이 예의의 가장 기본이 만날 때와 헤어지는 겁니다. 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깔끔하지 못하면은 예의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 행동을 감아보면은 헤어질 때의 모습이 참 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기자들이 누구와 누구하고 만났다, 누구와 누구가 헤어졌다, 누구와 누구가 사이가 틀어졌다. 요새 사무실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 오늘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이런 식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기사로 정치면을 메우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 이게 제일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인선에 불만인 모양이다 라고 또 풀이를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행사에 불참하고 취소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오도록 하는 계산으로 또 그렇게 한 건 모르죠. 이렇게 정치를 아주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정치 기자도 누구가 만났고 헤어졌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운했고 이걸 주제로 삼는 기자가 언론이 없다 이겁니다. 또 정치인들도 조심해서 그럴 때는 아주 깔끔하게 공식 성명을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주 정리된 이 문건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뭐 어디에 불참했다든지 어디에 가서 뭐 말을 안 했다든지 뭐 눈길을 주지도 않았다든지 돌아서 앉았다든지 이게 기사가 되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더 곤혹스러운 거죠. 차라리 안철수 위원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질문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애매합니다. 새 정부 첫 조각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배제되어 가지고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벌써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뒤에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주로 이런 내용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선 과정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다 받았고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잘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다. 안 위원장과 그러면은 전날 오전 독대하면서 인선과 관련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했는지 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안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제가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어제 충분히 설명했고 본인이 불쾌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또 비슷한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일정을 취소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제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안 나온 걸 가지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식으로 보는 모양이라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인지 본인의 입장이 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대했을 때 느낌에 비춰보면 글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자들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동정부라는 건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이게 좀 너무 모호하고 해서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지난 3월 3일 사전투표일 하루 전에 극적으로 새벽에 단일화를 하면서 아주 서로 껴안고 공동정부라는 말은 그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공동정부 정신으로 잘해보겠다라고 다짐한 것은 약속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결국 3월 9일 선거 때 0.73%포인트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당선자가 된 것은 역시 그 극적인 단일화 덕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찰떡궁합은 아니라도 서로 아주 만나면 국민들에게 웃고 무슨 이견이 있더라도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지금 검수완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아주 스무스하게 정부를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장관 인선 문제로 이렇게 균열을 보이니까 우선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내부 분열을 하면은 외부의 적과 싸울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열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주적이 누군지를 모를 때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존 문제에 딱 부딪혀 버리면은 내부에 이견이 있더라도 단결합니다.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개미가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암살도 하고 하는데 하나의 대원칙이 있답니다. 개미들끼리 막 싸우다가 외부에 강한 적이 나타나면은 싸움을 멈추고 딱 단결한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적과 싸운 다음에 또다시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겁니다. 이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윤석열 정부의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동단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9명의 국무위원을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지명입니다. 그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임명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다른 장관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는 임명이 아니고 지명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이 충분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19대 0 정도로 안철수 위원장 사람 또는 추천한 사람이 발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요 문제에 관한 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한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공식 행사에 불참하면서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헤어짐과 만남에 대한 예의가 사실은 예의의 거의 전부 답니다. 정치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짜증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국민들을 짜증내는 것은 이런 사소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정치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정치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주로 정책을 놓고 국가의 이 방향을 놓고 이렇게 주제가 설정이 돼야지 뭐 앙심을 품었다든지 서운하다든지 이런 게 정치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좀 불만이 있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국가를 만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느냐. 저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조국이 위기에 빠지니까 수십만 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도 총을 잡고 연주자도 바이올린 내려놓고 총 잡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치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정치를 보면은 이게 무슨 아이들 소꿉놀이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하는 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이라는 대원칙이 있으므로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싸우다가도 뭉칩니다. 지금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당면 목표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문턱을 넘을까 말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3월 9일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좌경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좌익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벌려놓고 지금 장관 인선 가지고 두 사람이 티각태각하는 모습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해놓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면 되겠느냐. 제발 남자의 미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